혹시 차세대에 어떻게 뭔가 좀 잘 될 것 같다 아니면 지금 이제 저게 벌써 낌새가 보인다 대표님의 촉 약간 그런 데 있을까요? 미디어는 굉장히 다양해지고 매체는 파편화되긴 할 건데 어쨌든 이 와중에서 지금 조금 뜨는 업체는 주니어 마케터들 네.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주니어 마케터들이 좀 흔히 하는 실수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네, 그럼 또 다른 얘기 한번 또 해볼게요. 네. 이게 사실 그 마케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포장이 되는 걸 수도 그쵸, 있고 그쵸.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걸 수도 있고 뭐 이벤트나 프로모션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가격은 사실 정말 엄청나게 큰 무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처음에 보여줬듯이 소비자 뭐 소비 가격이 얼마인데 할인을 얼마 한다던가. 네. 근데 이 할인이 항상 효과적인 건가요? 네. 저는 그 초기에는 효과적일 수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초기에는. 쿠팡 같은 경우가 네네. 지금은 그 가격을 올려도 사람들이 쿠팡에서 구매를 하는데 그렇죠. 네. 처음에는 그 제일 머리를 영리하게 쓴 게 사실 총 가격을 한 것보다 더 영리한 건 뭐였는지 아세요 혹시? 뭐였을까요? 네. 뭐 예를 들어 화장품이 500ml에 얼마다 이거보다 거기 괄호 안에 10ml당 몇 원. 이게 사람의 행동과 심리를 엄청 건드리거든요. 제가 그래서 괜히 200ml 살 걸 500ml 사게 돼요. 그쵸. 네, 그런 식으로. 오, 네. 확 이해됐어요. 네, 저 네네네. 그랬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그 단순히 최종 가격으로 딱 얼마 하는 것보다 네. 그런 식으로 좀 보여주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우리가 식으로. 조금 단가가 다른 데에 비해서 그렇게 비싸지 않다. 네. 이렇게 약간 사람의 심리를 건드려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네네네. 그래서 뭐 굳이 빚금 긋고 이러지 않아도 돼요. 네네네. 네. 네. 그런 걸 해봤을 때 또는 몇 개를 구매하면 훨씬 더 몇 달을 쓸 수 있다. 이거 그쵸. 그러면 결국 가성비로 오면 우리가 더 괜찮다라든가 이런 느낌으로 그런 해주셔도 식으로. 좀 비틀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단순히 가격 할인이 아니라. 네, 그냥 이게 그냥 있는 가격에서 짝대기 긋고 네, 얼마 할인 그러면은 이거보다는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소비자의 심리를 건드리는 네. 그런 식으로 할인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훨씬 있다. 더 효과적이고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제품에 자꾸 이제 길들여지게 되면은 음. 그 다음부터는 사실 가격을 조금 원래대로 좀 괜찮게 받아도 그렇죠. 네, 구매를 하게 돼요. 네. 이제 길 들었으니까. 길들이는 게 중요해요. 우리 충성 네. 고객이 되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이거는 사실 저도 그렇지만 많은 마케터들이 네네. 가격을 항상 산정하는데 맞아요. 참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쵸. 이게 이 가격이라는 배송비도 게 있고. 그쵸. 정해져 버리면 이게 광고비도 사실 따지고 맞아요. 보면 이 가격 안에 포함돼 있는데 광고비가 올라가면 결국 이윤이 줄어든다는 그렇죠. 얘기니까. 네. 그래서 이게 사실 마케터들 입장에서는 가격에 되게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굳이 할인을 그렇게 할 거면은 하더라도 그냥 단순히 몇 퍼센트 할인, 얼마 맞아요, 할인 맞아요. 이거보다는 대표님께서 좀 말씀하신 비틀어준다던가 것처럼. 아니면은 뭐 뷰티 쪽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많이 하는데 본품이 있으면 다른 제품에 약간 10ml 뭐 이런 걸 같이 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하면 괜히 더 얻는 기분을 그쵸. 왜 이게 심리인 것 같아요. 무조건 싸다가 아니라 심리. 뭔가 여기서 사야 내가 혜택을 보는 기분. 그쵸. 그걸 건드려줘야 되는 것 같아요. 혜택을 보는 기분을. 고객이 네. 이게 그냥 단순히 가격만 해서 얼마를 네. 세이브했다가 아니라 맞아요. 이제 심리를 건드려. 맞아요. 우산을 산 다음에 우산 꽂이 이렇게 붙여놓는 걸 같이 예를 들면 준다던가 그러면 다른 데서 괜히 가격 비교 안 하고 나 그럼 여기서 사야겠다 이런 식으로 그게 얼마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되게 크더라고요. 영리한 마케팅이에요. 되게 재밌다. 이 비용 문제 나왔으니까 네. 좀 다른 얘기도 해볼게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디지털 마케팅 네. 자체가 뭐 복잡하기도 하고 아주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는데 네. 좀 한정적인 예산 안에서 매체나 어떤 광고 기법을 한 가지만 하는 거. 네. 그리고 그게 아니라 좀 금액이 좀 분산이 되겠지만 여러 가지 매체를 하는 거 어떤 쪽이 조금 더 괜찮을까요? 만약에 금액이 너무 초기에 적다 네. 이러시면은 근데 디지털 마케팅은 그 장점인 게 적어도 할 수 있는 거. 그거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신문 광고 싣고 싶다 그러면은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는데 그쵸. 사실 검색 광고 10,000원 갖고도 할 수는 있으니까. 할 수는 네, 있죠. 할 수는 있으니까. 근데 돈이 너무 뭐 쪼들린다. 그러면 저는 한 개 매체밖에 못 건드릴 것 같고 그쵸. 광고도 실제로 못 할 것 같고 사실은 안에 있는 것부터 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고객들한테 CRM 메시지를 보낸다던가 네네네. 뭐 문자라던가 카카오 푸시를 한다던가 이런 거부터 건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근데 금액이 조금 그래도 여유가 살짝이라도 있다 그러면은 저는 그때는 이제 여러 매체로 가기 전에
메인 매체 하나를 잡아놓고 메인 매체를 메인 잡고. 매체를 하나 잡아놓고 그 예산의 한 80%는 메인 매체에 쓰고 네. 20%는 한 두 가지 매체에 한번 10%씩 써보는 거예요. 아, 실험을 해보는 테스트처럼. 거죠. 네네네네. 그렇게 해서 더 괜찮은 거를 매달 테스트해서 찾아내는 거죠. 음.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마케팅 믹스 채널 그쵸. 할 수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점점 매출도 늘어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 예산도 늘어난다면 그때부터는 여러 매체를 실험을 해봤으니까 우리가 데이터도 있고 그걸 바탕으로 여러 매체를 믹스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여러 매체를 해봐라 그러면 당연히 못해요. 그쵸. 그래서 한두 개 정도를 메인으로 우선 잡으면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해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전환이나 회원가입이 일어나는 거지? 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바이럴이 되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매일매일 그게 매일매일 그쵸. 따져야 돼요. 근데 아, 문제는. 맞아요. 매일 그거를 따져야죠. 한 달에 한 번씩 테스트 그 데이터를 보려고 하니까 망하는 거거든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봐야 한다. 예, 네. 대표님들은 수기로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쵸. 예. 그러니까 뭐 일기도 쓰셔야 되고 하실 예, 게 쓰셔야 많아요. 돼요. 손으로 네. 뭔가 이렇게 남겨놔야 내가 이제 할 수 있어요. 예. 그럼 요거 관련된 건데 조금 그냥 네네. 가정을 해가지고 네. 규모는 회사가 규모는 있고 네. 온라인 광고를 안 한 상태인데 그 본인들은 이제 광고비에 충분히 뭐 일정 금액 이상 다른 회사에 비해서는 크게 쓸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일단 메인 매체 하나만 하고 하나는 잡아. 여러 개를 하는 게 나은 건가요? 하나는 우선은 잡아놔야 되는 그쵸. 것 같아요. 예, 하나가 없으면은 너무 여러 매체 분산해서 금액을 조금씩 쓰다 보면은 네. 어떤 게 효과가 좋은지 잘 모르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래서 뭐 그런 경우라면 한 50%, 10씩 이렇게 분산을 해놓을 것 같아요. 저 못해도 같으면. 메인 매체 하나는 딱 하나 잡아놓고. 정도는 네. 있어야 내가 좀 거기서 안정적으로 캐시카우를 하고 나머지는 계속 찾는 거죠. 그쵸, 그쵸. 예, 그렇게 좀 분산하는 게 대표님도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저도 겪어본 케이스긴 한데 실제로 집행을 거의 안 하고 있다가 저희가 이번에 신제품이 나와서 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맞아,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 입장에서는 네. 다 좋은데 이게 방금 말씀하셨던 거 효율 체크가 진짜 하기가 안 돼요. 어렵더라고요. 네. 나중에 그러면 우리 만약에 떠났을 때 네. 대행을 떠나서 스스로 하실 때 네. 그거 못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위해서도 또 이제 커뮤니케이션 해야죠. 대표님 혹시나 아, 저희가 맞아. 네네네. 관계를 이제 그만두게 되더라도 대표님 잘 되셔야 되지 않냐. 그렇죠. 아니 그냥 관계 그만두면 안 돼요. 아 근데 이제 네네. 네, 대표님 그냥 잘 혹시라도, 되셔야 네네네. 되니까 그쵸. 그래서 매출이 잘 나오는 메인 매체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꼭 아셔야 이걸 알아야 대표님 나중에 스스로 하실 수 있다. 메인 매체. 네. 꼭 설득을 써먹어야지. 해야 돼요. 꼭 써먹어야지. 네, 여기 메인 클립만 매체. 따가지고 이렇게 보여주세요. 아 좋았어. 메인 매체. 네, 네네네. 있어야 돼요, 네네. 이게. 그러면은 하긴 이제 사실 그분들도 광고를 네. 해서 결국 목적은 광고를 통한 뭐 브랜딩은 당연히 있고 그쵸, 이제 그쵸. 매출 매출이죠. 증대이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고민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걸 맞아요. 어떻게 분배를 네. 해서 최적의 조합을 찾아야 찾을 되는가. 것이냐. 그게 네. 레시피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쵸. 네, 다 다를 거예요. 집마다 우리 집은 메타를 많이 하고 뉴스레터를 했더니 오히려 잘 돼. 다른 데는 오히려 언니 우리는 광고보다는 이렇게 문자랑 카톡을 하니까 너무 괜찮아. 네네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집마다 다르기 때문에 메인 매체 하나 정도는 그쵸. 좀 중심으로 잡고 나머지 격가지를 뽑으셔라. 네. 자,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른 얘기도 좀 해볼게요. 네네. 요즘에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한참 많잖아요. 뭐 많죠, 대표님도 뭐 많죠. SNS 네. 더 잘 아시니까 뭐 옛날에는 그 블로그 네. 인플루언서였다면 요즘에는 또 약간 인스타그램으로 인스타그램이나, 넘어와가지고 이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광고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떤 점을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저희가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 그 가장 많이 하는 실수부터 우선 말씀드리면 네네네네. 그냥 우선 유명한 사람 리스트 쫙 뽑아와. 이름값 순으로 이렇게. 네, 네네네. 제 팔로우 많은 순으로 또는 좋아요 많은 순으로 뽑아와 해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 예산이 얼마니까 한 번 광고할 때 얼마니까 그럼 우리 얘 할래. 이게 가장 문제인 것 그쵸.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업종별로 인플루언서를 다 뽑아야 되는 것 같고 네. 네, 우리가 만약에 교육 업종이면 교육 업종에 관련된 뭔가 그런 글이나 스토리를 평소에 많이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거를 평소에 내가 봐둬야 돼요, 문제는. 그쵸. 네, 그거를 갑자기 MCN이나 어떤 업체에 맡겨서 뽑으려고 하니까 이게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칼라랑 안 맞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그냥 PC에 안 맞는 가격으로만 거예요. 쭉 이렇게 네. 해버리면은. 그래서 그 업종에서 유명한
팔로워가 적어도 거기 영향력이 괜찮아. 인플루언서 말이 영향력이잖아요. 영향력 끼치는 네. 사람. 진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보는 것부터 탐색 과정부터 좀 꼼꼼히 하셔야 되는 것 탐색을 같고. 꼼꼼히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연락을 할 때 사실 정해진 가격, 자기들은 이만큼 받아야겠다는 가격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내고가 가능하더라고요. 실제로. 네, 저희가 내고 했는데 진짜 저희 예산 이거밖에 없는데 네. 한 뭐 10만 원이라도 진짜 그러면 그래요. 막 이러면서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가격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상황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진짜 제품에 핏이 맞을 것 같다. 네. 이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가이드 다 드리겠다. 네. 최소한 역할을 해주실 수 있게 저희가 모든 공수를 다 제공해드리겠다.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해드리겠다. 이러면은 그분들도 그러자고 이제 사람 대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그게 되더라고요. 내고가 가능하다는 점. 그렇죠. 네.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되게 그쵸, 많아요. 그쵸. 그냥 내고가 무조건 되더라고요. 쟤네가 부르면 그게 네. 가치야 이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접촉하니까 내고가 다 되더라고요. 내고. 내고를 하는 게 생각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가진 예산으로 어떻게든 좀 할 수가 있어서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좀 여유를 남길 수가 있잖아요. 한 그렇죠. 명이라도 더 인플루언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거 같고 조금 괜찮은 인플루언서랑 그리고 그 팔로워는 적더라도 댓글 반응이 괜찮은 인플루언서 좀 섞었으면 좋겠어요. 네, 팔로워가 많은 사람이랑 팔로워가 적어도 좀 댓글 반응 많은 사람을 섞어가지고 하는 그 포트폴리오를 좀 짜셨으면 좋겠고. 집행을 하실 때. 네. 그거 되게 좋은 팁이네요. 이게 되게 네. 광고주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유명한 것처럼 사람. 이렇게 네. 리스트 줄 뽑은 세우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단가가 오케이 너 맞는 것 같아 이거 하나 네. 빼놓고 네. 그래 뭐 한 두 명 얘 더 얼굴 괜찮으니까 얘도 들러리 세우고 이렇게 해서 오케이 이게 포트폴리오가 맞아요.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어떡하지? 약간 맞아. 근데 유명한 사람들은 주의하셔야 될 게 피드가 그만큼 빨리 대체가 되잖아요. 내게 오래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조금 좀 팔로워가 적더라도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은 저희 걸 피드에도 올려주시고 혹시 스토리에도 올려주실 수 있어요? 하면 해주세요. 릴스도 혹시 하면은 그걸 처음에 내고할 때 같이 이렇게 네네네. 그렇게 몇 번 노출을 해줄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훨씬 더 저희는 좋았고, 그쵸. 네, 그게 좋았고 그리고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저는 그 영향력을 확인했잖아요. 네. 적어도 이 사람들이 괜찮다라는 걸 확인했으면 한 6개월이나 한 1년치를 계속 같이 하시죠. 장기적으로. 왜냐하면 한 번 하면은 그분들 광고로 끝나지만 뭔가 계속 같이 관계를 맺다 보면은 진짜 약간 앰베서더 같은 느낌을 줄 수 그쵸,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럼 뭔가 브랜드 수호자 같은 느낌인 거예요. 네. 그럴 수 있다.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표님께서. 네, 저희가 대표님 꿀팁이시네요. 저희가 그렇게 근데 그게 좋더라고요. 저희는 그쵸. 해봤더니 나오는 거라서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유명하다고 다 좋은 건 절대 아니다. 근데 이게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잘 안 되시니까.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대표님께서 직접 다 경험을 해보니까. 해보시면서 이제 막 그냥 가격대로 하는 것보다는 네. 우리랑 핏이 맞고 그게 진짜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어느 정도는 네. 이제 대화도 좀 되는 그런 분들이랑 좀 장기적으로 하는 네. 게 괜찮더라. 네, 그리고 인플루언서는 꼭 대댓글을 잘 달아주는 사람들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진짜 꿀팁. 이거 진짜 꿀팁이야. 이거 대댓글 꼭 많이 보세요. 이거 네. 자른 다음에 나만 알고 있어요. 대댓글. 대댓글을 잘 달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네. DM도 답변 잘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팔로워들한테도 그렇게 계속 할 거니까 그 사람들이 당연히 광고 보고 궁금한 게 생기잖아요. 그쵸. 그러면 댓글을 달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우리 홈페이지를 안 와요. 그쵸. 댓글을 달거든요. 네. 거기서 답변 잘해주는 사람들이랑 해야 돼요. 야, 진짜 꿀팁. 네. 너무 좋다 이거. 네. 이래서 네. 그로스쿨을 다녀요. 감사합니다. 예. 네. 이제 네. 그러면은 그 인플루언서는 네네. 이제 그 정도 얘기하면 그렇고 이제 광고가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지만 텍스트, 네. 이제 이미지, 뭐 메타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네네. 그랬고 이제 영상으로까지 넘어갔는데 혹시 차세대에 어떻게 뭔가 좀 잘 될 것 같다 아니면 지금 이제 저기 벌써 낌새가 보인다 대표님의 촉 약간 그런 데 있을까요? 우선 다양해지긴 할 거예요. 네. 왜냐면 5개 광고도 지금 굉장히 디지털화 돼가지고 네네. 지금 굉장히 세련되게 바뀌고 있어서 많이 하시고 생각보다 그쵸? 옛날에 있던 매체라고 지금 안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아파트에도 포커스 미디어라는 업체가 들어가서 아예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미디어들 다 깔아놨듯이 맞아요. 네. 그래서 미디어는 굉장히 다양해지고 매체는 파편화되긴 할 건데 어쨌든 이 와중에서 지금 조금 뜨는 업체는 틱톡인 것 같긴 해요. 제가 왜 그런 걸 보냐면 패션이랑 그 화장품 쪽에서 그 트렌드가 제일 빨리 바뀌고 걔네가
돈 냄새를 제일 잘 맡는 것 같아요. 아, 뜨는 마케팅 채널을 제일 빨리 아는 업체가 패션이랑 뷰티 쪽이거든요. 네. 왜냐면 계속 객단가도 그렇게 높지도 않으면서 계속 재구매가 일어나는 그쵸, 데라서 그쵸. 소비자들이 어디에 몰려있나를 제일 빨리 캐치하는 업체가 패션이랑 뷰티 뷰티, 쪽이더라고요. 그쵸. 네네. 네. 근데 거기가 틱톡으로 많이 넘어왔어요. 제가 최근에 틱톡 광고를 옛날에는 틱톡 광고 봐도 영화 광고가 많았고요. 네. 아이폰 광고? 아이폰 진짜 광고? 약간 좀 대기업에서 이렇게 하는 광고가 많았는데 요즘은 틴트, 그쵸. 뭐 바지, 바지? 네, 가방 이런 것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옮겨왔다. 많이 옮겨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지금은 아직은 그럼 그쪽이 조금은 블루오션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막 들어오기 시작한 상태라서 그쵸. 노출당 단가는 낮을 것이다. 노출당 단가는 낮을 것이다. 단가 낮을 네, 것이다. 그리고 메타랑 다르게 네. 틱톡 광고를 보고 나서 거기 쿠폰을 바로 보여준다던가 행동, 액션이 좀 다르더라고요. 메타랑 네, 조금 다르게. 메타랑 네네. 조금 다르게. 메타는 꼭 넘어와야지 뭔가 그쵸. 괜찮은데 그 틱톡 내에서 광고 보고 바로 웹페이지를 그 안에서 만들어서 열 수 있거든요. 음. 그런 것들은 바로 쿠폰으로 할인을 바로 보여준다던가 이런 게 가능해서 아. 조금 뒤에 액션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이게 앞에 네. 매체들의 단점이나 혹은 여기서 네, 하지 못했던 못했던 거를 거를. 차세대 이제 플랫폼들이나 광고 매체들이 해버리니까 네. 이거 자체는 사실 그 인스타그램도 영상 광고는 가능하잖아요. 맞아요. 릴스나 이렇게 네. 올릴 수. 근데 그런 부분은 안 되는데. 전환 쪽에서 조금 부족한데 네. 틱톡은 그걸 좀 보완한 것 같고 그리고 광고가 아닌 쪽은 SEO가 앞으로 엄청 중요해질 것 같긴 하다. SEO. SEO 그쵸. 쪽. 예. SEO는 언제나 중요했고 지금도 중요하고 중요하고 앞으로는 더 중요해질 것이고 계속 예. 중요할 거다. 네. 저 검색 광고를 참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요. 네네네, 맞아요. 사람들은 욕구를 무조건 검색을 해봅니다. 네. 욕망과 욕구는 검색해보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네. 영상을 보지만 또 나중에는 다시 또 검색으로 넘어오는. 그렇죠. 인지는 영상에서 할 수 있지만 음. 내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검색이라는 행위를 하게 돼요. 그렇죠. 네. 이게 약간 소비자의 그 고객 요정이 다 들어가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이제 알게 되는 거는 다양하게 외부에서 노출되는 맞아요. 거에서 알게 되지만 결국 본인이 결국은 살라고 네. 하면 검색의 할 단계로 수밖에 들어가야 없어. 되니까. 네. 결국은 SEO도 중요하다. 네. 되게 참,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네. 어느 정도는 그냥 대충 그렇겠지라고 하는데 또 대표님한테 들으면 다 맞는 말인데 이게 너무 맞는 말인데 할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요. 지금 내가 할 게 너무 많아. 그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게 주니어 마케터들 네.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이제 자사나 이제 경쟁사 분석을 할 때 주니어 마케터들이 좀 흔히 하는 실수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구글에서 검색한 결과를 그대로 갖고 온다던가 네이버 뉴스나 아니면 그냥 블로그에서 심지어 한 거를 그냥 갖고 오는 경우들이 발췌해가지고. 많아요. 네. 제가 너무 놀라거든요. 네. 제가 너무 놀라요. 이게 왜냐면 시장조사, 경쟁사조사, 고객조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모르니까 네. 이 전략을 같이 수립해 볼까라는 지점에서 이제 같이 이런 시장조사, 경쟁사조사를 하는 건데 이거를 확인되지 않은 출처의 블로그를 갖고 그쵸? 온다던가 제가 거기서 너무 놀라긴 해요. 근데 주니어 마케터 네. 분들이라면 그 광고면 광고협회도 있어요. 거기 네. 나오는 정보들은 굉장히 좀 믿을만 하거든요. 그쵸? 네네. 통계청도 굉장히 괜찮아요. 그쵸. 네, 진짜 네. 많아요. 제가 세금 내는데 유일하게 안 아깝다고 생각하는 정부기관이 통계청이거든요. 통계청에 네. 매월 도소매 업계 동향도 올라와서 맞아요. 이커머스 올라와 쪽은 있죠. 굉장히 좀 참고할 만한 것도 많고 이렇게 AMPM에서 해주시는 마케팅 학교에서도 굉장히 그 매체 트렌드를 굉장히 잘 알려주시더라고요. 매체 트렌드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할 때 좀 정확한 정보들로 조사를 신뢰할 해오셔가지고 만한 그런. 그리고 위에는 자기 생각을 한두 정도 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이렇게 될 것 같다라든가 지금 이런 상황을 좀 요약을 해준다던가 그냥 표만 따라락 갖고 오는 사람들도 또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까지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네네. 주니어분들은 그 자기들이 조사할 때 이거는 이런 것 같다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간단하게 막 구글링 해가지고 그냥 네, 이렇게 복붙이에요. 네, 복붙. 산발적으로 나와 있는 이 자료를 들고 올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이제 좀 믿을만한 아니면 신뢰할 수 네, 있는 출처가 그쵸?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자료를 정리할 때 위에 요약된 거, 이 몇 퍼센트에 몇 퍼센트로 상승했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 간단하게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사실 나이가 어리다고 일을 못한다라고 생각하진 절대 않고 나이가 많다고 또 일을 잘한다고 잘하는 생각하지도 건 아니고, 않아요. 네네. 왜냐면 지금은 숙련의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 뭐
공장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뭐 조선소에 가서 배를 만든다. 그럼 나이가 많을수록 일을 잘하는 게 맞거든요. 숙련공이니까. 네, 숙련된 그 기술이 있어야 네. 되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말했잖아요. 디지털 환경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그렇죠. 대체제는 너무 빨리 또 바뀌고 있기 때문에 변화 적응력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숙련보다는 변화를 얼마나 빨리 할 수 있고 이 내 생각을 얼마나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유연한 사람인가가 사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니어 마케터라고 일을 못한다? 뭐 시니어 마케터라고 일을 잘한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 자신의 생각이 이러니까 이걸 갖고 논의를 펼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거의 마무리 질문까지 온 것 같은데 네네. 만약에 이제 같은 공간 안에 사실 마케터가 혼자 일하는 마케터들도 있지만 그쵸. 다양한 마케터들이 같이 일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그쵸, 보통 그쵸. 그렇게 되면 순위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편인데 네. 이 마케팅 환경은 네. 어떤 상황일 때 가장 좀 효율적으로 잘 돌아갈까요? 마케터들이 같이 있는 공간 안에서. 같이 있는 공간 네. 안에서 저는 최근에 봤던 업체 중에서는 가장 잘 돌아갔던 업체는 마케터 한 분이랑 그 디자인을 할 줄 아는 디자이너분 한 분이 같이 있는 분. 마케터랑 디자이너가 같이 네네네. 있는 조직이 가장 잘 돌아갔어요. 전략을 짜고 바로 이제 소재로 나오고 그걸 실험해 보면서 둘이 계속 거의 한 팀처럼 움직여 보면서 이 시장의 상황을 바로바로 체크하는 거죠. 고객의 소리를 바로바로 들을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가장 빨리 성과를 낼 수 있는 그 조직의 구조가 그거였던 것 같고 만약에 말씀하신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면 마케터가 많이 있는 상황이 훨씬 더 좋기는 하거든요. 사실 여러 의견을 들어볼 수 네. 있다는 점에서는 여러 마케터가 있는 게 좋은데 그 마케터들 중에서도 한 명은 데이터를 잘 본다면 한 명은 좀 소재를 잘 만들거나 한 명은 좀 퍼포먼스 쪽 매체 믹스를 잘한다거나 약간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시너지가 좀 많이 날 것 같긴 합니다. 다양한 이제 네. 그 특장점을 갖고 있는 네, 사람들 주력 분야가 있고 아, 조금 더 확장해 가는 측면에서는 여러 얘기를 듣는 게 좋으니까 예, 같이 일하면서 배우게 되는 게 훨씬 많긴 하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나의 장점이 있고 저분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스킬들은 훔쳐와야 되는 것 같아요. 훔쳐와야 돼요. 훔쳐와야죠. 네, 훔쳐와야 중요하죠. 되는데 저는 그래서 막 일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조직에서 멘토, 멘티 없다고 슬퍼하지 마시고 저런 점은 담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최소한 덜어낼 거라도. 네, 덜어낼 네네. 거라고 맞아요. 이렇게 마케터들이 많은 조직, 좋은 조직에서는 이 사람 이런 거 잘하는구나. 문서 정리 잘하네. 어떻게 하지? 이런 스킬 훔쳐오고. 이 사람은 데이터를 이렇게 보는구나. 나도 다음엔 저렇게 봐야겠다. 이런 것들을 훔쳐오는 거죠. 네. 확실히 그 조직이 갖고 있는 어떤 특장점들이 네.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작으면 작은 대로 또 맞아요. 좋은 점, 나쁜 점이 있고 크면 큰 큰 대로 대로 또 있고. 네, 좋고 나쁜 게 달라가지고 근데 대표님이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잘 나갔던 데는 최근에 보셨던 데는 네. 마케터랑 디자이너랑 같이 있어서 빠르게 일을 실행할 수 있는 아, 그런 구조가 더 중요하죠.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거 네. 되게 중요한 거고. 네. 디자이너를 한 50명씩 뽑아주세요. 회사에서. 그래서 맞아 마케팅 감각을 기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디자이너 분도. 디자이너도. 네, 왜 소비자들이 어떤 소재를 해야 더 통하는지. 왜냐면 예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는 그쵸. 걸 알게 되세요. 그쵸. 그래서 너무 훌륭한 마케터로 성장하시더라고요. 그 디자이너 분들도. 그 디자이너는, 네. 마케터는 반대로 디자이너로. 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회사에다 건의해야 돼. 하면 뽑아달라고. 옆에다 앉혀달라고. 옆에 하고 바로바로. 그러면 성과도 바로바로 체크할 수 그쵸, 있으니까. 그쵸. 네. 네. 되게 좋다. 네. 네. 일단은 저희가 준비한 네. 질문은 이 정도였고, 사실 제가 중간중간에 다른 질문들도 많이 네네네. 드렸는데, 뭐, 대표님께서 특별히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 그리고 대상이 광고주나 마케터 분들이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케터 분들 일 많으시죠? 그리고 마케터가 되시려는 분들도 마케팅이 겉보기에는 좀 화려해 보이는 직업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뭔가 마케팅, 브랜딩, 홍보 이런 것들이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들어오다 보면은 거의 다 엉덩이 싸움으로 하고 전화나 메일을 정말 많이 보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으실 건데 근데 그럴 때 너무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결국 성과를 만들어내면 그동안의 그 고생이 약간 잊혀져요. 그 성과와 광고주의 보상과 약간 잘했다, 약간 이런 말들로 인해서 좀 고생이 많이 씻겨 나가는 것 같아서 하시려는 분들, 마케팅 하시려는 분들은 여러 매체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업종에 대한 인사이트라던가 이렇게 마케팅 학교를 많이 보시면서 지식을 좀 습득하시면서 마인드셋을 다시 하셨으면 좋겠고 광고주 분들은 조금 더 마케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네요.
여기까지 해서 대표님 말씀 잘 들었고 저희는 이제 콘텐츠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케팅 학교의 마케팅 구루였고 오늘 출연하신 분은 그로스쿨의 김나영 대표님이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MPM 글로벌을 더 알고 싶나요? 저희 AMPM 글로벌은 훌륭한 마케터님들과 언제나 광고주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물론 1:1 맞춤 컨설팅을 통해 광고주님의 사업 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MPM 글로벌을 검색 또는 마케팅 인사이드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혹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광고는 언제나 AMPM 글로벌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